자, 첫 번째 키워드, 주간 증시 흐름을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 역시 오늘도 다양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한 주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나 싶거든요. 먼저 키워드들을 쭉 한번 꺼내주시죠. 네, 키워드가 생각나는 것만 적어봤는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주도하는 강력한 뭔가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잔잔하게 툭툭 여기저기.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했던 말도 나오는데 뭐 쿠데타. 네. 네. 그러니까 러시아. 저희가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주말에 네, 쿠데타. 정말 많네요. 네, 진짜 많죠. 예. 쿠데타가 어떻게 보면 우리 또 기대하게끔 좀 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쿠데타가 좀 이슈가 초반에 이제 됐었는데 좀 김이 빠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아미랄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사우디 네.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잠깐 반짝. 그리고 이제 뭐 유증 관련한 얘기들이 또 많아요.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뒤늦은 정책 아닐까 뭐 이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얘기했던 그 두더지 게임.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보게 되면 아, 저건 뭔 거 같은데, 저 키워드 뭔 거 같은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뭐 20만 원. 이거 이제 재자랑하려고 한 거고. 네, 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시동 거는 게 하나 생겼었고. 그다음에 이제 모듈러 주택. 자주 나오네요, 모듈러 주택. 네. 그 이게 시세가 단발성으로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LCC, 그다음에 뭐 생색 내는 게 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별이요? 네. 그리고 뭐 평화회담. 네, 이건 뭐 당연히 금방 유추하실 거고. 그다음에 애플페이가 예상외로 또 좀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충전 계속 이어지고, 상수도 장마. 네, 그다음에 SK. 그다음에 4X는 4배라는 얘기입니다. 4배.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나네요. 자, 이 키워드들이 몇 줄인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키워드들과 관련한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섹터별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세히 좀 풀어주시죠. 네, 일단 뭐 쿠데타가 주말에 우리가 기대한 거는 물론 안 좋은 뭐 이런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끼리 내분. 그렇죠. 내분이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근데 어떤 그런 반란이다 이래갖고, 이러다 보면 전쟁이 쉽게 흐지부지 그냥 어이없이 끝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다가, 뭐 위화도 회군도 가다 말았어요. 네, 그것도 옆 나라로 갔어요. 네. 안 좋게 될 것 같은데, 그분은. 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왜 김이 빠졌냐면, 다들 주말에, 야, 이러다가 재건주 그냥 날아가겠다. 네,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주 초반을 조금 달궜고 아마 지금도 계속 작은 이슈로 지금 온도는 떨어졌지만 계속 보글보글 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이제 러시아가 이걸 잘 정리를 할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정학적인 요소에서 얘기를 하면 이 전쟁은 푸틴이 일으켰잖아요. 네. 푸틴이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게 내전이 일어나면 솔직히 뭐 내전이 일어난다고 해서 미국은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데 뭐 바로 뭐 민주화되고 뭐 이런 쪽으로 안 갈 것 같고 오히려 더 시끌시끌해지고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에선 어떻게 보면 역으로 푸틴을 좀 응원을 해야 되나 빨리 마무리하고 좀 협상을 좀 해라 이런 쪽으로 해야 될지 조금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하는 요소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키워드 중에 하나 생각나는 건 이제 뒤늦은 정책이 뭐였냐면 다들 의아할 거예요. 미국이 이런 게 뭐냐면 미국이 초고속 인터넷을 전국에 깔겠다. 바이든이 대단하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다 비웃었어요. 그렇죠? 이 통신장비 관련해서. 뭐지? 이랬어요.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인터넷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땅이 워낙 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농사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그 농업을 하는 그 인구들 많이 사는 지역 가면요. 아직도 거의 인터넷을 이걸 안 본대. 네, 그냥 그 정도입니까? 네, 이게 뭐 우리로 치면 동사무소 가서 뭐 확인하는 듯이 그런 정도래요. 이게 과하게 이제 표현하면.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그걸 하겠다 이제 바이든이 이제 그걸 한 건데 우리가 볼 땐 좀 현실에서는 웃겼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어요. 정말 모처럼. 간만에 5G 진짜 고생 아닙니까? 5G 주주들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뒤늦은 정책이지만 우리 시장에는 살짝 숨통을 트이게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미랄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사우디 관련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또는 평화회담 아까 키워드도 있었죠. 이게 연결되면서 제일 반응이 좋았던 건 결과적으로 모듈러 주택입니다. 뭐 금강공업이라는 회사 그리고 SY는 우리나라 판넬 관련해서는 뭐 1등 업체거든요. 이제 뭐 신사업으로 또 뭐 태양광도 하고 저희가 예전에 이제 하이브리드 기업 다닐 때 이제 했지만 그런 종목들이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원래 잘 거래가 없는 회사인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모듈러 주택에서는 뭐 1호 같은 회사래요. 그랬는데 실제로 또 모듈러 주택을 또 하고 재건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뭐 오전 프로에서도 예전 강한 녀석들 할 때 추천도 했지만 이 데크 플레이트라는 게 필요해요. 이런 건물 질 때 보면 이 세부치로 만들어서 거기다 콘크리트 붓는. 근데 그 세계 1위, 국내 1위 업체가 이제 덕신하우징인데 네. 그 회사가 뒤늦게 빚을 봐서 오늘 거의 3,000원 육박, 한 2,000원 아래에서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들 드리고 실적도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 네. 거의 3,000원 가까이 막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꽃을 피우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색은 뭐였냐면 저거였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네. 그 소비자를 위하는 기업 뭐 이거 하면서 라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방송을 봤나 봐. 그냥 우정환님인데 네. 라면값, 그러니까 밀가루값 이 얘기가 나오니까 라면값을 인하를 했대요. 네. 생색입니다. 1,000원짜리 1,100원 올려놓고 네, 다시 또 5% 내린다고 하면 결국 오른 거거든요. 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게 이제 생색이라는 거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애플페이가 생각보다 저는 솔직히 저도 애플을 좀 쓰고 그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삼성 때문에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소상공인 쪽에서도 또 편의점에서도 많이 쓰인대요. 그래서 그 애플페이 관련된 이제 뭐 보안주라든가 네.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가가 좀 올랐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시동이라고 제가 했던 거는 뭐였냐면 그 반도체, 2차 전지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수급 들어온 게 원전도 있고 근데 자동차가 있었던 거예요. 이번 네. 주에 사실 오늘도 그렇고 자동차 네. 부품주들 뭐 일제히 계속해서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근데 그 중심은 당연히 현대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수급이 계속 있고 20만 원 회복하고 오늘 막 20만 7천 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네. 물론 현대차를 그렇게 움직이면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장들이 형들이 움직이면 네. 밑에 이제 작은 애들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더 빨리 가죠? 네. 그래서 이제 아진산업, 뭐 현대공업, 성화이텍, 화신 다 생색내자면 제가 이거 또 생색이네요. 네. 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낼 건 이게. 내야죠. 네. 이제 오전 프로에서 추천드려서 뭐 100%를 간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다시 쉬었다가 움직이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시동을 걸었다. 이래서 이제 제가 시동이란 키워드를 아까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SK하고 유중. SK가 유중을 한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SK하고 유중이 이렇게 키워드에 있었는데 실제로 SK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유상증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목 진단 요청도 대단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뭐 안타깝지만 기다려야 되는 건데. 네. 근데 또 SK가 좋은 긍정적인 시너지를 또 갖고 온 소식들이 있어요. 충전회사 투자하는 거, 충전 네. 쪽 관련한 거, 그다음에 충전기 충전소부터 해서 이제 전기차 운영하는 것까지 하겠다. 거기다 네. 또 UAM을 하겠다. 뭐 이렇게 SK텔레콤 쪽에서 네, 예, 그렇죠. 지분 SK. 투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그 테마들이 작지만 탄력이 좋잖아요. 그런 네. 종목들이 또 우리 투자자들 이런 좀 약간 숨쉬게 하는 숨통 역할을 좀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포엑스는 뭐 아시다시피 4배가 가능한 이제 신규 공모 이후에 그거 잘만 하면 4배도 가능한 뭐 솔직히 이게 갬블처럼 돼버렸어요. 네. 네, 처음 이제 스타트 끊는 회사가 이제 4배를 못 갔더라고요. 그 오픈롤이었나요? 뭐 근데 아쉽게 됐다고 표현을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솔직히 거의 이제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계속 하락이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돈들이 쏠림이 나오니까 오히려 또 이 전체 시장의 이제 수급들이 한 방향으로 가서 재미가 또 없는 지수에 대한 그런 또 부담이 되는 그런 흐름이 또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무더위도 오고 무더위가 오는 것 같더니 이제 비가 오면서 점점 전국에 이제 비가 확산되는 장마가 시작됐죠. 그러면서 이제 장마 관련주들도 살짝 조금 그 관심을 받고 그다음에 또 주중에 보면 이제 서울시에서 네. 장마 관련해서도 들어가는 거겠지만 장마 후가 되겠죠. 그 효과는 이 상수도 관련해서 이제 좀 투자를 하겠다. 그렇죠. 아리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상수도가 좀 살짝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뭐 그래서 물 관련된 종목들 중에 뭐 뉴보텍, 그다음에 뭐 한국주철관 네. 이런 게 이제 단발성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거를 보다 보니까 또 충전 테마가 죽지 않았더라고요. 또 저희가 지난주에 일회성으로 할 것인가 뭐 이렇게 뭐 주제를 다뤘었는데 요새 자주 언급이 됩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테슬라가 불어오는 이 바람, 이끌어가는 바람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불어온 거라기보다 예.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에서도 리딩 브랜드이긴 하지만 충전 규격을 자기네 스타일 NACS라고 해서 네. 이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GM 포드, 그다음에 리비안까지. 네, 리비안도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볼보 그랬고 네. 이번에 오늘 아침 뉴스에 이제 폭스바겐도 고려하겠다. 우리나라 이제 현기차도 그렇게 이제 고려를 하겠다는 얘기는 예전에 나왔으니까 네. 이렇게 하면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랑 좀 관련이 있던 종목들 이거를 제가 장중에 이제 그 아침풀에서 말을 했더니 네. 방송 끝나고 좀 이따 뭐 유라테크가 갑자기 솟구치고 막 윗꼬리 만들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S트래픽도 그렇고 그렇게 네. 계속 산발적으로 흐름들이 나왔고 이게 일주일 동안에 쭉 이어지는 게 맞물려서 갔는데 하나로 정리를 하면 키워드는 두더지 게임.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워낙 투심들이 다 약화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가 좀 뭐 아까 뭐 4배짜리 할 수 있대. 뭐 이거 가서 먹자. 뭐 이러고 하면 우르르 달려가고 또 뭐 충전 테마 뭐 괜찮대. 신상원이 저거 추천했어요. 또 우르르 가고. 이게 조금만 욕심을 부리고 네. 하루 이틀만 늦어도 그렇죠. 이미 급락하고 이런 경우도 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욕심이 생겨서 예. 이거 내가 10%는 받지만 그래도 5% 수익에서 오늘 끝났어. 그럼 내일은 더 가겠지? 네. 내일 은봉 갑니다. 네, 이런 게 계속 나니까 정말로 우리가 재밌게 표현한 두더지 게임처럼 예. 그냥 뿅뿅뿅뿅 거리면서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는 게 이어졌고 예. 마무리를 이제 좀 종목으로 하자면 그래도 삼성전자 잘 버텼기 때문에 지수가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좀 봐요. 그리고 또 반도체 종목들도 산발적으로 그래도 지지라인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좋은 기업들 잡을 수 있는 기회 오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두더지 게임이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진짜 공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더지 게임 양상으로 계속 갈 때 투자자들에게 좀 주실 수 있는 꿀팁? 투자 팁 같은 거 없습니까? 일단은 네. 빠른 판단을 해야 되고 빠른 판단. 네, 당연히 욕심을 좀 줄여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욕심이라는 부분을 가장 좀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제가 이제 루닛 얘기를 하려고 앞에 거 이제 좀 빼서 앞에서는 말을 안 했는데 예. 루닛이 지금 20만 원 찍고 왔어요. 정말 와 네. 이게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싶을 그렇죠. 정도로 너무 갔어요. 제가 28,000에 추천했는데 정말 7배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그때도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적당히 이제 원금이라도 찾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 욕심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어떻게 보면 한 구간을 보고 하던 그 욕심이 있는 거는 좋아요. 왜냐하면 네. 주식시장은 솔직히 돈 벌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딱 가져야 돼요.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욕심을 넘어가는 탐욕을 부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시장의 흐름을 잘 봤을 때는 아까 두더지 게임이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그 두더지 게임이 한 구간이 아니라 하루입니다. 네. 그렇다는 거는 이거는 짧게 은행 금리만큼 갑자기 나와서 이거는 나한테 행운이야. 네. 오늘의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짧게 대응하는 거 그리고 빠르게 판단을 하고 그 수익을 먼저 챙기는 것처럼 수익을 먼저 챙기는 대응을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더지 게임처럼 정말 여기저기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양상 속에서 여러분 욕심을 좀 줄이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조언까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이슈 좀 정리해 주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 주실까요? 어떤 말 전해 주실까요? 부담이 되지만 오늘은 이제 딱 나올 거예요. 이제 욕심에 관한 거였으니까. 예. 그래서 그 욕심을 줄여서 하되 자기가 이제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쉴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하잖아요. 이걸 보면은 또 이런 시장에서도 옥석을 가려서 종목을 골라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이 이렇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라는 게 매일매일 바뀝니다. 아침마다 바뀌잖아요. 오늘 나를 보고 웃던 종목들이 내일 아침부터 나를 떠나고 이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략은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양한 전략으로 흐름에 맞게 대응하자. 그리고 판단 후에는 미련 없이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주를 한마디로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